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주혜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정면 방박에 나섰는데요.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4일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꼬집으면서 한국 역시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 자극적인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외신이 한국 시장의 정책과 구조를 이토록 강하게 비판한 건 또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일단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한국 역시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제목을 통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6월 고점 대비 불과 27거래일 만에 약 40% 급락한 점을 언급하며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사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칼럼에서는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로 변동성을 꼽았는데요. 올해 들어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은 33일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 지수는 4일, 홍콩 항생 지수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비교했습니다. 칼럼은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정부가 지난 5월 말 도입을 승인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목했는데요. 또 국민연금이 코스피 보유 물량 매도를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를 이미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 과열을 시키는 연기금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야간 입장문을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근거로 제시가 된 이 통계 수치 자체가 왜곡이 됐고 또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라는 게 입장인데요.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금융위는 칼럼에 인용된 통계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왜곡된 수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중 일평균 반대매매 계좌가 3,000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칼럼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36만 계좌로 인용해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한국 경제의 GDP 성장률과 경상수지는 어느 때보다도 더 견고하며 AI 반도체 산업의 기대로 올해 코스피 상장사 이익 전망치는 지난 6월 930조 원보다도 오히려 현재 978조 원으로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투자은행들 역시 여전히 국내 증시의 견조한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에 대체 불가한 공급망이자 투자처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수치에 기반해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제로 지적이 됐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조치 이후에 실제로 이 증시의 변동성 지표는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국이 내놓은 앞으로의 시장 관리 방향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금융당국은 우선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즉각 보완책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기본 예탁 기준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대금은 규제 조치 시행 전이었던 지난달 30일에는 12조 4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규제 후에는 1조 3천억 원으로 10분의 1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또 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를 위해 단일 종목 상품 관련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고 투자자 위험 안내와 사전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6월 이후 나타난 증시 등락은 복합적 악재에 따른 단기적 진통일 뿐이며 최근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조짐이 명확히 포착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밀착 관리하는 동시에 기업 밸류업 정책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증시 복원력과 성장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기본 예탁금 인상에 이어서 증시가 급변동할 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을 직접 낮출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추가적인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시 급변동 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직접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증시 긴급 조치권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2배 추종인 레버리지 배율을 시장 불안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1.5배나 1배로 즉시 낮출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현행 제도상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 적시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가적인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다각도로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레버리지 ETF 투자 한도를 계좌 자산의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모의 거래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7월 들어서면서부터 증시의 변동성이 극대화가 됐었고 이때 핵심에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게 레버리지 ETF 관련이었습니다. 규제책은 시행이 됐는데요. 추가적인 검토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흔들림이 살펴졌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갑니다. 4%의 하락으로 어느새 6,330 부근까지도 내려갔고요. 코스닥 지수는 800선, 현재 구간 안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광주 군공항 일대에 추진이 되고 있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 전력과 용수 공급 시설 구축 사업이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정부가 연내 사업 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까지 마치기로 하면서 일정이 차츰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인프라 구축의 규모와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바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는 데는 필요한 전력이 약 6.3기가와트, 산업 용수는 하루 65만 톤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우선 전력은 호남권 기존 345kV 전력망과 연결해 산단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 9월 신장성 변전소 준공 시점에 맞춰 7월부터 송전선로와 변전, 접속시설 착공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기본 전원으로 쓰되 산단 내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용수 역시 관로 신설 착공을 내년 7월로 맞추고 동복댐과 주암댐 등 지역 주요 수자원은 물론 광주 하수처리수까지 총 동원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산단 후보지의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고 현 정부 임기 내 첫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전력과 용수 같은 초대형 기반 시설을 깔려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 텐데요. 마침 오는 11일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서 재정적 부담을 덜 길이 열려 보입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은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기존에 별도 예산 사업으로 협의해야 했던 대규모 기반 시설을 하나의 지원 사업으로 묶어 국비를 투입하게 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의 초기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에 명시된 지원 범위가 곧바로 국비 100% 반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구체적인 국가와 지방비 분담 비율은 산업통상부의 세부 기준 마련과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시행령 입법 예고 단계부터 주요 핵심 기반 시설을 전액 국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지금까지 요청해온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나 인력 양성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 확보까지 앞으로 풀어봐야 될 이 숙제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대응책은 현재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특별시는 시행령 외에도 메가특구법을 동행해 그 병행 지원 전략도 함께 구상 중인데요. 반도체 특별법으로는 전력과 용수 등 산업단지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지원받고 입법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을 통해서는 진입도로 확충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 정주 기반을 보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메가특구법의 각각 특례 조항에 따라 지원 항목을 나눠 전체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더 큰 과제는 부지 확보의 핵심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산업입니다. 종전 부지를 매각해 이전비를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 특성상 매각대금 부족분에 대해 반도체 특별법의 기반시설 지원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이에 정부와 특별시는 종전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와 분담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국비로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에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지원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본격적으로 이제 첫 삽을 뜨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하나 둘씩 숙제가 해결돼 가는 모습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표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큰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무려 5%가 넘어가는 약세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현재 구간 23만 원 수준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오늘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9% 가까이 밀려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150만 원 초반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